안녕하십니까. 한국숲생태놀이교육협회 김지연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아이들과 숲에서 행복할 수 있는 숲생태놀이교육 지도사와 또 숲생태놀이 교육 전문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메인 화면에 아이들 사진 보이시죠? 아이들이 지금 뭘 보고 있는 것 같으세요? 네, 땅을 바라보고 뭐가 그렇게 궁금한지 아주 호기심을 가지고 땅을 쳐다보고 있죠. 어른들은 어때요? 땅을 쳐다볼 때가 언제 있나요? 네, 바닥에 돈이 떨어져 있나? 뭐 이럴 때 쳐다보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뭐에 그렇게 관심이 많길래 흙을 쳐다볼까요? 그래서 저희가 숲에서 아이들과 놀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과 같이 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저희 지도사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지 같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는 이 아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아이들과 놀이를 해야 되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이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또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과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놀죠? 네, 숲과 생태와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 놀이하기 때문에 숲 생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 숲 생태 놀이 교육 지도사에 대한 교육 과정이 어떤지, 그다음에 또 지원 자격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숲생태 놀이 교육사는 관전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분은 또 심화 과정과 실습 과정과 또 그 주요 직무, 그다음에 운영 방법과 이 지도 교육 과정을 만든 한국 숲생태 놀이 교육 협회에 대해서도 같이 소개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아동에 대한 이해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놀이를 하고 있는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자, 숲에서 아이들 놀고 있고 앉아있는 사진을 한번 보세요. 저마다 다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어요. 아이들은 숲에 가면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요. 그럼 아이들은 언제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까요? 네. 아이들이 엄마한테 눈물이 쏙 빠지게 혼났을 때, 또 아이들이 엄마가 동생만 예뻐하는 것 같을 때, 친구들은 다 있는 너무나 갖고 싶은 닌텐도가 친구만 있고 내가 없을 때 아이들 어떻게 생각하죠? 엄마는 나를 혼내려고 낳았나? 엄마는 동생만 예뻐하는데 왜 날 낳았지? 닌텐도 사주는 엄마는 왜 우리 엄마가 아닐까? 이렇게 아이들이 슬프고 힘들 때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요. 그리고 또 언제 아이들이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이유를 찾을까요? 너무 갖고 싶은 선물을 크리스마스 때 선물로 받았을 때, 엄마가 날 너무 사랑해서 안아줬을 때, 아이들은 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만 하구나.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 정말 이 세상에 잘 태어났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은. 그래서 아이들이 저마다 다르다는 거는 아주 사랑스럽고 예쁜 일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숲에 가면 자기 존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르다는 것을 존중받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숲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그런 발달 과정에 있어서 어른은 이미 성장이 다 멈췄지만 끝났지만 우리 아이들은 어때요? 아직도 발달하고 있는 과정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아이들의 발달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우리 숲생태 놀이교육 지도사들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첫 번째, 아이들의 발달의 기본 원리는 발달은 연속적이고 점진적 과정이다. 이건 어떤 말이냐면 아이가 제일 먼저 태어나서 금방 걷기 시작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인간만 걷지를 못하잖아요. 제일 먼저는 어떻게 해요? 뒤집죠. 그리고 배로 배밀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리를 치켜 세우면서 이제 막 걸을 준비를 하면서 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잡고 서요. 그래서 내가 누워서 앉아서 보면서 저걸 너무 만지고 싶었어. 내가 저걸 가서 꼭 만지리라 생각했던 것들을 아이들이 걸음마 시작하면서 몸의 세계를 떠나요. 네, 그런 시간들이 무한 반복되면서 아이의 걸음마가 시작이 돼요. 그때쯤 우리 어머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뱃속에 다시 넣고 싶다. 너무 힘들다, 애 키우는 거. 뱃속에 있을 때가 더 편했다.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두 번째 발달의 기본 원리 중에 발달은 일정한 방향과 순서를 따르지만 속도와 시기는 개인차가 있다는 거예요.
옆집에는 벌써 걷기 시작하는데 우리 애는 아직도 걸음마를 시작 못했어요. 그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네, 없어요. 아이들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빨리 걷는다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뛰지 못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발달의 속도와 시기는 개인차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발달에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 네, 아동심리학자, 아동정서학자, 아동학자들은 이 발달의 결정적 시기를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부모하고 애착이 쌓여질 시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하고 애착을 쌓일 시기에 엄마가 사랑스럽게 바라봐주고 상호작용해주고 또 따뜻하게 안아주고 이런 스킨십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시기는 언제냐면 언어가 폭발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아이는 어때요? 만 1세 정도 됐을 때 엄마, 아빠, 단어, 물, 빵, 땅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어떻게 해요? 연결해서 엄마 물 먹고 싶어요. 물 주세요. 이렇게 이제 문장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시기에 그 언어에 대해서 아이가 자극을 많이 받을 수 있게 건강하게 상호작용해주고 언어적 환경에 많이 건강한 언어 자극에 많이 노출된 아이는 그 언어 발달을 보이면서 사회성도 배우고 여러 가지 다른 영역의 것들을 발달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엄마의 정서적인 스킨십이나 사랑의 눈빛을 받지 못하고 또 언어적인 좋은 환경에 노출되지 못한 아이가 나중에 발달 지연이 왔을 때 이제 내가 다시 돌아가서 줄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가 못 줬던 사랑을 줘야 되겠다.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이 아이가 발달 지연을 보여요. 그때 이미 시도를 하려고 해도 결정적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정상적인 발달 범위에 올라가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발달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간혹 이제 어머님들한테 어머님 보시기에 이 아이가 발달이 조금 늦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 아이를 위해서 건강한 자극을 많이 보낼 수 있게 시간을 많이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이 아이가 정상적인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간혹 어머님들이 이거 유전이에요. 우리 애 아빠도 늦었대요. 이 애 아빠도 4살도 넘어서 기저귀 뗐대요. 말도 엄청 늦댔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유전적인 기질도 물론 영향을 끼칠 수 있죠. 하지만 그 유전적인 기질에 있는 엄마 아빠가 내 아이는 나처럼 이렇게 늦대지 않게 정상적인 발달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엄마 아빠가 정말 노력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선천적 기질을 뛰어넘어서 아이한테 정말 상호작용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아이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려고 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고 이러면 어떨까요, 아이는? 네, 정상적인 발달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유전과 또 환경적인 게 상호작용해서 아이들의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발달은 신체와 정신의 역동작용으로 발달의 각 영역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건데요. 이건 어떤 얘기일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빠의 어떤 유전적인 기질로 집에서 엄마 아빠가 무건 수행을 해요. 그럼 아이는 어때요? 언어적 자극에 노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어 발달을 지연되게 보이겠죠. 그럼 이 아이가 또래 아이들처럼 건강한 자기 표현을 하지 못하고 서툴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네, 사회성이 결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의 영역의 발달의 지연이 보이면 각 다른 영역에도 연관성을 줄 수 있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거는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동의 발달을 이렇게 이해해야지만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 우리 선생님들이 온전히 아동을 이해하고 대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우리 아이들이 어제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지금 서울 도심에는 눈이 다 녹았는데 외곽이나 숲에 가보면 아직도 눈이 많이 쌓여서 녹지 않고 있거든요. 어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신나게 숲에 가서 눈놀이를 했어요. 아이들이 보세요. 한 아이가 눈에 너무 눕고 싶어서 벌러덩 누워서 막 해집고 누워서 돌아다니면서 놀았어요. 다른 아이가 나도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 하고 옆에 막 눕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바지가 눈천지가 되도록 뒹군 아이도 있지만 눕긴 누웠는데 뭔가 불편해. 그래서 머리는 또 꼿꼿이 세우고 불편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렇게 아이들은 같은 공간에서 같이 놀이를 해도 그 기질이 다 달라요. 기질을 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면 느린 기질, 그 다음에 또 순한 기질, 그 다음에 까다롭고 좀 급한 기질 이렇게 나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의 기질을 우리 선생님들이 다 수용해 줘야 되거든요. 교사 역할은. 그런데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까다롭고 급한 기질의 친구를 만나는데 선생님은 느리고 순하고 아주 천천히 가는 기질을 가진 선생님이 그 아이를 바라봤을 때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때요? 불편하겠죠. 네. 사실은 아이들이 잘 놀기 위해서는 어른은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요. 눈이 많이 왔을 때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네. 아, 내일 차 막히겠다. 아, 눈이 와서 너무 불편하겠다. 근데 애들은 어때요? 신이 나거든요. 사실은 아이들이 잘 놀기 위해서 어른들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요. 그럼 까다롭고 정말 급한 선생님이 느리고 순한 기질의 아이를 만났어요. 그럼 어떨까요? 그 아이가 너무 선택을 하는데 결정을 하는데 신중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까다롭고 급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기다리면서 아마 도를 닦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불편함을 선생님이 기꺼이 감수할 때 아이들은 신난 놀이가 확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러 아이들, 이 다양하고 여러 아이들을 저희가 한꺼번에 동시에 같이 놀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수용할 수 있을까? 자, 여기 사진을 보면 남자아이들은 보통 숲에 가면요. 나무 타기를 좋아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조심성이 많은 이제 남자아이들은 아주 오래 시간이 걸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급하고 막 주의 집중 산만하고 막 다혈질이고 막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은 나무 타기를 하고 또 거기에서 아이들이 승부욕이 생겨서 내가 더 높이 올라갈 거야 하고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사는 어떻게 해요? 안전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럼 그 아이한테 어떻게 해요? 올라가지 마! 내려와! 너 위험해! 다치 못할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건 그 교사가 아이한테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해주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럴 때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어떻게 선생님이 조율해 줄 것인가? 그러면 아이한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누구누구야 댕댕아 너 진짜 나무 잘 탄다. 진짜 용감하다. 거기만큼 올라갔어. 그런데 밑에 한번 쳐다봐야 될 것 같아. 밑에 쳐다보고 너무 무섭다고 생각하면 더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아. 네가 밑에 내려보고 무섭다고 내려달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도와주지 못할 것 같은데 한번 밑에 내려보고 더 올라갈지 말지 결정하면 어떨까 하고 발문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이가 내려다보죠. 아, 선생님 제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선생님 무서워요. 제가 내려올 만큼만 올라가야 될 거예요. 아이가 스스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의 마음과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시, 관, 찰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 세 가지의 한자는 모두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풀이하자면 그 행하는 바를 보고 그 까닭을 살피고 좋아하는 바를 헤아려라. 자, 그러면 저희가 눈으로만 아이를 본다는 거는 육안으로만 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관은 살필 관이에요.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아이를 살펴서 아이가 왜 그걸 하고 싶어 할까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헤아리는 거죠. 왜 제가 저걸 좋아할지.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옆집 아줌마가 어디를 가야 돼서 아이를 맡길 때 아무한테나 아이를 맡기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 아이를 잘 볼 사람한테 맡기겠죠. 그러면 그 아이를 받은 양육자는 대리 양육자는 아이를 그냥 눈으로만 보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네, 보고 살피고 잘 헤아리는 사람이 아이를 잘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봐줄게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아이를 본다는 거는 이 시, 관, 차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아이하고 숲에서 안전하게 또 아이를 잘 헤아리면서 보살피면서 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놀이에 대한 이해를 해볼 텐데요. 제가 소시적에 좀 놀았어요. 그래서 제 소시적 사진을 모르는 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려요. 중고등학교 때나 아니면 제 20대. 그럼 다들 이렇게 얘기하세요. 언니 왕년에 좀 놀았네요. 네, 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네, 맞습니다. 껌 좀 씹으셨네요. 뭐 이런 느낌이실 거예요. 네, 그 우리나라는 놀이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지 않아요. 논다고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야. 게으른 거야. 창의적이지 않아. 창조적이지 않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의 놀이는 어떤지 보세요. 어마어마하고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게 아이들한테는 놀이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은 가끔 가다가 아이들이 신나게 노래하고 있으면 쟤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생각 없이 노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과연 그런지 여기 김용택님의 놀이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동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놀이를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논다는 건 뭘까? 공부를 안 한다는 걸까?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걸까? 놀면 좋고 공부는 싫고 그런데 공부가 즐겁고 재미있는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는 공부하는 걸까? 노는 걸까? 논다는 건 도대체 뭘까? 논다는 건 좋아하는 것을 여럿이 함께 하는 거야. 혼자서도 내 마음대로 하면서 놀 수도 있지만 여럿이 놀 때도 있어. 여럿이 놀 때는 서로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툴 때도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을 고치고 바꿔서 친구들과 맞춰야 할 때도 있지.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맞추다 보면 생각이 넓어지고 깊어져서 다른 생각과 만나. 그러다 보면 다른 생각도 받아들이게 돼. 생각을 모아서 놀면 재밌고 신이 날 거야. 이게 바로 함께 노는 거야. 강에서 놀다 보면 강을 알게 되고 숲에서 놀다 보면 숲을 알게 되고 친구랑 놀다 보면 친구에 대해서 알게 돼. 놀다 보면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거야. 새로운 걸 알게 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 그리고 좋아하는 것을 찾으면 더 재밌게 놀 수 있어. 무엇이든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봐. 자세히 보면 다르게 보이는 것이 있고 안 보이는 것이 보이기도 해. 자꾸 마음이 가는 것. 자꾸 해보고 싶은 것이 네가 좋아하는 거야. 좋아하면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놀다 보면 힘이 쌓일 거야. 그 힘이 네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새로운 길을 만들어줄 거야. 자, 세상을 둘러봐. 그리고 네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봐. 자, 그럼 이제부터 신나게 놀아볼까? 네, 여러분들 놀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아까 어머님이 애가 놀 때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자, 보셨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생각들이 쪼개졌다. 다시 모아졌다. 그리고 또 아주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친구들과 협동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를 존중하고 배려해주고 이 놀이에서 아이들은 어마어마한 생각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의 놀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봤고요. 세 번째는 이제 뭐예요? 숲과 생태에 대한 이해예요. 우리가 아이들과 놀이할 곳이 바로 숲이고 친환경적인 것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이해하냐? 자, 이 사진 속에 보면 어머님들하고 같이 참여 활동을 했던 거거든요. 아이들이 숲을 어떻게 느끼는지 한번 보세요. 땅은 어때요? 대지는 모든 자연의 생명을 잉태하는 곳이고 다 수용하는 곳이에요. 그게 누구랑 닮았죠? 네, 엄마의 모습, 엄마의 원형이 바로 대지예요. 네. 엄마는 생명을 잉태하고 자녀를 수용해주는 역할이죠. 땅도 흙도 자연도 비슷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연에서 뛰어놀면 3개월 정도,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놀라운 관찰력과 관심을 가지게 돼요. 우리 아이들이 숲에서 놀이할 때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선생님, 쟤네들은 작년에도 폈었는데 어떻게 지금 봄인 줄 알고 개나리가 펴요? 진달래가 펴요? 쟤네들은 어떻게 가을인 줄 알고 빨갛게 물이 들어요? 선생님 너무 신기해요. 그 생명이라는 한자에 날생자와 명령 명자가 들어져 있어요. 이건 뭐예요? 자연은 사는 명령을 받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꽃을 피워야 될지, 내가 언제 꽃이 져야 될지, 내가 언제 열매를 맺어야 될지 자연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만물의 영장의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서 방황하잖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걸까? 내가 잘 살고 있는 걸까? 이게 어린아이부터 노인네까지 다 고민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거를 자연에서 먼저 알려줘요. 아이들한테. 예를 들면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야. 그래서 고이는 거야.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아, 내가 낮아져야 사람들이 내 앞에 모이는구나. 내가 높아지려고 욕심부리면 사람들이 날 밀어낼 수도 있겠구나를 느낀단 말이에요. 자연에서도 아이들한테 많이 주는 것들 중에
다람쥐가 도토리를 모아서 땅속에 숨겨놔요. 그리고 다 기억하지 못하고 욕심 부리지 않고 자기가 먹을 것만 찾아서 먹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 찾지 못한 도토리들은 나무가 되고 숲이 돼요. 아, 욕심 부리지 않고 나눠줘야 되는구나. 아이들이 이렇게 배우죠. 그리고 또 햇빛을 많이 받은 숲에서 나무가 자기가 광합성을 해서 영양분을 충분히 만든 다음에 뿌리로 전달해줘요. 그럼 뿌리는 또 흙으로 나눠주죠. 그럼 흙은 전달해서 숲의 한가운데에서 그늘 속에서 빛을 받지 못한 키 작은 나무한테 그 자양분을 나누어 주거든요.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느껴요? 아프리카에 태어나서 가난과 굶주림에 있는 친구는 자기가 선택해서 아프리카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빛을 많이 받고 자란 이 대한민국에 자란 우리 친구들이 저 그늘 속에 있는 키 작은 나무를 돕는 큰 나무처럼 그 친구들을 도와주는 것들을 자연 속에서 저절로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은 자기가 갖고 있는 생명을 우리 아이들한테 자연스럽게 알려준, 이게 바로 생명 존중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아이들이 놀기에 불편한 날씨가 있을까요? 숲에서? 네. 아이들한테는 불편한 날씨는 없어요. 그건 아이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네. 아이들은 비가 와도 좋고요. 눈이 와도 좋고요. 바람이 불어도 좋대요. 숲에서 놀이할 때는. 그런데 어때요? 복장만 불편할 뿐이겠죠. 제가 이렇게 복장을 하고 숲에 나가서 놀이하면 안 되겠죠. 신나게 놀이할 수 있게. 그리고 너무 추울 때는 춥지 않게. 지금 얼마나 옷이 좋아요. 이렇게 눈놀이 할 때도 눈이 묻지 않게 방수되는 옷을 입고 또 비가 올 때는 이렇게 우비를 입고 장화를 신고 가서 신나게 놀이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또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거예요. 애들하고 놀이 가고 숲에 갔을 때는 눈도 비도 안 왔어요. 그런데 갔는데 갑자기 눈이 와요. 갑자기 비가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시고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어머님들도 계시고 선생님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자,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야. 이거 누가 얘기했을까요? 네, 제가 좋아하는 빨강머리 앤. 네, 주인공이 이야기한 거예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왜 멋진 일일까요? 생각지도 않은 일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숲에 갔는데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졌어요. 와, 너나 없이 같이 가서 큰 잎사귀를 찾아서 우산이라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아이들이 우산을 찾죠. 그 경험을 비가 왔을 때, 갑자기 비가 왔을 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친구의 우비를 나뭇잎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이렇게 붙여주었어요. 이런 경험은 그렇게 생각지도 않은 일이 생겼을 때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선생님으로서, 교사로서 숲에 가서 아이들 놀이를 할 때 아이들의 놀이에 제목을 달아주시는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천천히 숲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자기가 정말 관심이 있으면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걸 계속 탐구하고 싶고 탐색하고 싶고 관찰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선생님들이 먼저 저 꽃은 이름이 뭐야? 저 곤충은 어떤 곤충이야? 저거는 봄에 볼 수 있어. 저건 여름에 볼 수 있어. 이렇게 알려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찾을 수 있게 기다려 주시라는 거죠. 그러면 자, 이 사계절 중에 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봄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우리 아이들은요, 아주 추운 겨울 긴 시간 동안 빨리 봄이 오길 어떻게 해요? 기다려요. 그래서 봄은 우리 아이들한테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새봄이 돼서 아이들이 숲에 가면 어떻게 놀아요?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워하면서 인사하면서 만지고 뒹굴고 해치고 하면서 반가워하면서 인사하면서 놀이를 해요. 자, 그러면 여름은 어때요? 여름은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느낌을 전달할까요? 네, 여름은 어른들이 생각할 때는 더워요, 싫어요. 에어컨 밑에서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번 마시면서 있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어때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놀이를 하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여름엔 어때요? 신나는 물놀이가 있어요. 개울에서도 물놀이를 할 수 있고 물총으로도 물놀이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름은 매일매일 놀이할 수 있어서 설레는 아이들한테 설레임이에요. 그렇다면 가을은 어떨까요? 가을, 우리 아이들한테 가을은, 여러분 어른인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가을 하면 떠오르는 첫사랑이 떠오르고, 네, 잊었던 추억이 갑자기 떠오르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가을은 나뭇잎 가지고 뒹굴면서 던지고 놀았던 기억, 엄마 아빠랑 같이 소풍 갔던 기억, 가을길 산책했던 기억, 그 기억이 추억이 되고 그리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가을은 그리움입니다. 자, 그렇다면 겨울은 어떨까요? 겨울은 아이들한테 어떤 느낌을 줄까요? 겨울은 눈이 내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은 호 불면서 그 눈을 맨손으로 만지고 싶어서 장갑도 집어 던져요. 젖고 나면.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추운데도 코가 얼어가지고 자기 콧물이 나서 코가 고드름이 돼서 코를 찔러도 깔깔깔 거리면서 웃으면서 놀이하고, 또 그 추운 겨울에도 놀이하다가 몸에서 열이 나니까 머리에서 막 김이 나요. 그럼 또 친구들의 그 김을 보고 막 웃으면서 깔깔거리면서 놀이해요. 그래서 이 겨울은요, 우리 아이들한테 아이들을 눈부시게 성장시키는 찬란함이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인문학적인 아름다운 접근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이 함께 뛰놀고 뒹굴 수 있는 숲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것은 느끼는 것의 절반에도 미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충분히 경험하게 해주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지식을 전달하는 것처럼 숲에서 아이들한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름다운 것을 스스로 아이들이 아름답다고 느끼고, 새로운 것이나 미지의 것과 마주했을 때 감격하고 배려하고 연민을 느끼고 찬탄하고 애정 등의 다양한 감정이 한 번에 일어나면 다음은 당연히 그 대상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또 그렇게 해서 찾아낸 지식이 바로 우리 친구들 고유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 스스로 찾아낼 수 있게 기다려주는 게 바로 숲생태 놀이교육 지도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햇빛과 바람과 흙에는 아이들 뇌 발달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중요한 호르몬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려주셔서는 안 돼요. 비밀로 하고 조용조용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게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게 우리 선생님들이 기다려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편할 수 있어요. 어른들인 선생님들이 그 불편을 감수하고 아이들과 행복한 놀이를 연결시킬 수 있는 행복한 교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햇빛과 바람과 흙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선생님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아동과 또 숲 생태와 아동 놀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 자격 과정을 같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자격 과정과 주요 직무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저희 협회 소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